자, 이어서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가이드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든든함의 친절은 기본 장착입니다. 오마이 주식 이상원 가이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겨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좀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하다가 아프면 또 여행을 정상적으로 내가 목표했던 만큼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클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 사뭇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차분했던 증시가 오늘 단 하루 만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행하기 굉장히 까다로웠던 증시의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이벤트들이 무사하게 넘어가면서 다시 여행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많은 고민들이 드시기도 할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주식여행의 가이드로서 정보를 알차게 또 챙겨왔으니까 재밌게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이드님,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올해 11월 주식시장이 유난히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그런 한 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진짜 전부 올라서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또 바뀌어서 everything falling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저희는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영 MC는 여행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여행지를 목적지를 두고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무슨가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여행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할까요, 여행을? 저라면 네. 끝까지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또 살면서 여행을 자주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여행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면 그 여행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 몇 개년 동안 최근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증시였다가 이제서야 막 여행을 출발했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의 목표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최종 목적지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 아픈 일도 있고 갈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돌아서라도 그 목표치만큼은 간다라고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증시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의 시장이 좀 궁금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로 크게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얘기죠. 최인정 캐스터가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최소 50% 내지 60% 이상의 성장세가 나와야지만 시장에서도 납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반등을 보이게 됐었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반등을 보이게 됐었죠. 자,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가고 실적도 잘 나왔으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으로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전반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우량주나 대형주들만 좀 오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조금 남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오른쪽에 있는 인물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죠. FOMC에서 이제 앞으로 12월 달 이번 연도의 마지막 남은 FOMC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소 침체되는 모습들이 좀 없지 않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높고 이 현재 묵혀있던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를 조금 다소 환기시켜준 것은 되게 고맙지만 이 파월이 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전반적으로 셧다운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CPI
소비자 물가지표나 고용지표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던 동결이 되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될 건데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등에 성공한 미국 증시 연준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역시나 가이던스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제시를 했던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실적보다는 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는 꾸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어요. 다만 중간중간 길이 막혀 있거나 내가 아프거나 그런 변동성이 중간중간 있을 거지만 쭉 제 갈 길을 간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지금 최근에 요즘 시장에 급락도 나오고 반등도 나오는 모습 속에 많이도 혼란스러우실 테지만 자, 내 심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남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로봇인가요? 로봇주 이야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함께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아무래도 이런 뉴스는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이 뉴스에 또 많은 로봇 관련주들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에는 이런 이슈가 어제는 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죠.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로봇주 다시 시장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주인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의 증시에서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도 내가 A라는 게 주인공이 됐다가 네. 다시 돌아서 B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돌아서 C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순환매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뭐 AI도 갔다 반도체도 갔다가 계속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슈적인 측면까지 더해진다면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의 시점에서 로봇을 살펴봤을 때 로봇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기술 그리고 산업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봇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 이슈였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왜 협력을 할까? 자, 엔비디아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각각 기업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잘하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칩을 잘 만들죠. 일반적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로봇에 가까운 기술력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스마트 팩토리, 로봇에 대한 재료를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이 라인을 구축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플랫폼에 더해진다면 완성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로봇이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뭐 AI나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표적으로 떠올리실 건데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를 왜 만들까요? 이영희 씨, 도로를 왜 만들죠?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도로라고 한다는 것은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차도 같은 경우는 왜 만들어요?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차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가 이용하기 위한 차도가 있어야지 이제 그 차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도로 안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차가 이 길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로봇도 도로가 필요하고 이 도로도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스마트 팩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두 개가 조합을 이루어야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로봇 하면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왜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본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거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일부 백화점이나 호텔 이런 곳에도 막 가더라도 서빙 로봇 같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 로봇들은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일부적인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상업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측면에서의 로봇을 본다면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보급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근데 스마트 팩토리 왜 중요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건데요. 자, 로봇 자체보다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까지의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다면 스마트 팩토리의 진화 과정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스마트 팩토리가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이 지금 이 페이지부터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 특히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표적인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이 공장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거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인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처를 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생산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산업적인 공장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부분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AI,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 로봇, 3박자가 모두 합쳐져 있는 것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계 자동화부터 로봇 자동화, 그리고 AI 판단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는 자율 운영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도 피지컬의 AI에 대한 얘기도 꾸준하게 해놓았지만 사실 엔비디아는 기존부터 계속 꾸준하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언급을 기존까지도 계속 해왔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조업에서 대체가 될 수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스마트 팩토리 안에도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레일들이 있어요. 이 공장 안에 각각 무언가 각각 역할을 하는 레일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떠한 레시피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반면 그 왼쪽에는 직접 제품들을 생산하는 로보틱스라는 이 벨트가 있죠. 그리고 AI, 레시피가 있더라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떤 완성되어 있는 음식을 재료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레시피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점에 어떠한 재료를 넣고 불세기를 어떻게 하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원했던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AI 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제품 생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시스템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네 가지가 되겠죠. 로봇 벨트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로봇 팔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특정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도 나사를 조이거나 도색을 하거나 이 로봇 팔 하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 팔에게 무언가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센서 비전 벨트, 이건 뭐냐? 방금 전에 봤던 시스템 벨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레이더나 라이더를 통해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지금 생산 과정 중인 이 제품들을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완성되게 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센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벨트겠죠. 그 외적으로는 제어나 소프트웨어의 벨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품에 대한, 구동에 대한 벨트인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품이나 구동 벨트가 아닌가 싶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결국엔 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무언가가 결국에는 로봇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이 움직일 때도 이렇게 팔을 접었다 폈다,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할 때 뭐가 들어가요? 팔꿈치와 무릎이 들어가죠. 그 안에 관절이 들어가듯이 이 로봇 안에도 감속기와 관절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들에 대한 핵심은 그 관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부품과 구동 벨트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준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다 부품이나 구동 벨트 혹은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했던 건설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편이죠. 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대표적인 포인트 딱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도를 보면서 여행을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앱이나 뭐 여러 가지 어플 등을 통해서 보기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안전한 길, 빠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트 위에도 그런 지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지도에 대한 지표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 지표들을 우리가 차트상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주가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황금선, 우리가 이제부터 황금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건데 이 황금선은 차트 안에 올바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황금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반대로 황금선 위에서 올라타서 안전하게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가는 우상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은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우하향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안전하게 황금선 위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 10만 원 언저리였던 주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50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는 이번 연도 초였어요. 1년 만에 주가가 5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근데 결국에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는데 우리가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황금선도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 완전하게 올라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이정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이정표가 황금선 위로 안전하게 올라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포인트, 우리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이정표와 함께 황금선에 올바르게 탑승을 했던 차트여야지만 이 우상향의 길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좀 자주 보여줬던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자, 어느 순간 황금선 위에 올라탔어요. 근데 보시면 황금선 위에 올라탄 것뿐만 아니라 이정표가 나와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의 시점은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이정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 이정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꾸준하게 횡보만 해주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안전하게 황금선 위에 올라탔고 이정표까지 나타나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더라. 이때 당시 평균 주가는 4,000원 내지 5,000원이었다면 현재 최고점 기준으로 2배에서 3배까지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로봇 관련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다면 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으시기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이 활용이 되기 전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투자만 한다면 즉시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겠죠. 자, 해당 부분도 수통창고 안에서 제가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안내드리는 부분 참고하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을 정말 알기 쉽게 정말 해보고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로봇주에 관한 꼼꼼한 전략 세워보고 왔고요.